안녕하십니까, 장욱합니다. 네, 오늘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새로 내놨는데 공시가격을 90% 인상하는 안과 9억원 이하 아파트의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정책을 인하하는 정책을 내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 9억원 이하 아파트 재산세를 최대 50% 인하해주고 2030년까지 모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이거는 병주고 약주는 꼴로 보입니다. 9억원 이하 아파트 재산세를 50% 인하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거 선거용인 것 같습니다. 내년 보궐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선거용 정책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 보유자는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보료,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선정 및 감정평가 등 60여 개의 분야의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조세 부담은 늘어날 것이고 복지제도 수급자 수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끊임없이 정책을 내놓는 이 정부에 대해서 과연 언제까지 이 부동산 정책이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규제라는 것을 한번 시작하게 되면은 이렇게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정책으로 모든 사람을 다 잘 살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또 서민들만 부담되는 이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자, 그러면은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 2주택 보유세 2배 세폭탄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집값 떨어져도 세금은 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거죠. 2030년까지 시세 90%를 올린다는 겁니다. 단독주택은 2035년 90%에 도달 9억원 이하 1주택자 세감면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세금 부담이 커지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토지는 2028년, 단독주택은 2035년 90%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시가격이 상향되면 보유세, 재산세 플러스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표를 보면은 아파트 공시가격 90% 도달 시점에 15억원 이상은 2025년, 9억원에서 15억까지는 2027년, 9억원 미만은 203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책위원회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가의 90%로 맞추는 긴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금으로 또 다주택자니 1주택자뿐 아니라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거죠. 아직까지 세금을 그래 올렸는데도 이렇게 덜 올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 53.6%,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69% 수준이다. 현실화율은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다.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이게 그죠?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이게 그죠? 아파트는 또 물론 아파트가 제일 쉬운데 아파트는 그래도 방량, 그죠? 청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비율이 이거 되는 것이 90%까지 올린다는 거는 진짜 어떤 사람은 손해보고 어떤 사람은 또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또 단독주택은 또 더 어렵죠. 그죠? 단독주택은 위치, 그죠? 그 다음 내부사항, 올 연수, 수리사항, 이게 다 다르단 말입니다. 아파트처럼 딱 동일하게 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린다는 것은 정말 맞춘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도 공시가격에 따른 국민들 불만이 또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용역 결과를 발표했는데
계획안은 현실화율 90%를 달성하기 위한 기간을 공동주택 10년, 단독주택 15년, 토지 8년 등으로 다르게 제시했다는 것인데, 가격별로도 차등을 줬다. 5억원 이상 아파트는 2025년 90%에 달성한다.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이보다 5년 늦은 2030년 90%가 된다. 공시가격 인상과 맞물려 또 민주당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이 정책을 하겠습니까? 지금 서초구에서 재산세를 50% 인하해 준다니까 이것이 막을 법적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자기들이 이 공시 재산세를 내려준다는 거죠. 자기들이 이제 선심 드는 척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재산세 내려주면서 공시가격은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금은 결국에는 세금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 내년에는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래 되면은 이게 바로 선거용이라는 거죠. 선거용 정책이라는 거죠. 선거용.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5년 이후에는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죠. 애초 논의했던 6억원 이하보다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원래는 6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9억원을 올렸죠. 그죠? 9억원을 올렸다는 거는 그만큼 확대했다는 건데 이게 뭡니까? 선거용이라는 거죠. 세금 부담을 고려해 재산세 인하 폭구간별로 차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다주택자가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공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 높이는 정부 로드맵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1주택자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입을 모았다. 그죠? 1주택자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가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특히 내년부터 종부세율이 최대 6% 인상되는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 폭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는 것이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 적용하면은 1주택자인 아크로리파크는 3억 35억 9천만원인데 84제곱미터가 공시가격이 25억 7,400만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올해 보유세는 1326만인데 내년 보유세는 1942만이 된다는 겁니다. 2주택자 마포 레면 프로지오와 엄마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2주택자는 최근 실거래가가 16억 7천만원에 엄마아파트 23억 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은 10억 5,800만원에 10억 2,100만원입니다. 그럼 올해는 3,073만인데 내년에는 8,700만으로 5천만원 정도, 5,700만원이 뛰어 올라간다는 거죠. 2주택자가 엄청 많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구간별 현실화율 예상 추이를 보면은 15억원 이상 때는 2025년까지 90%를 맞추겠다는 겁니다. 9억에서 15억원 정도의 아파트들은 지금 69.2%인데 2027년도에 맞추겠다는 거죠. 그다음 9억원 미만은 2030년까지 맞추겠다는 겁니다. 고가주택은 5년 먼저 현실화율이 90%가 된다는 거죠. 고가 아파트겠죠. 공동주택은. 국토연구원은 27일 공청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복수제로 제시했다는 것인데,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실화율 90%를 2023년까지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와 협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사실상 이 안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공동주택 가격별로 90% 현실화율 달성 시기를 다르게 제시했는데 9억원 미만은 2023년까지는 1%대, 2024년부터 3%대로 현실화율을 올려 2030년 목표치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9억원 이상은 당장 내년부터 3%대 이상으로 인상한다는 겁니다. 9억에서 15억원 아파트는 2027년, 15억원 이상은 2025년이면 각각 현실화율 90%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올해 기준으로 9억원 미만 아파트 현실화율은 68.1%, 9억원에서 15억원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 3년간 1포인트대 소폭 오르고 이후 3포인트씩 올라 2035년
90%에 도달한다는 단독주택을 그죠? 이 90%를 딱 정확하게 이거 특정을 하기 어려운데 단독주택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9억원에서 15억원은 연간 3.6% 오르고 2030년 목표치에 닿고 15억원 이상은 연간 4.5%씩 상승해 2027년 90%가 된다. 토지는 가격과 유형에 상관없이 매년 3% 인상으로 적용해 2028년 90%의 현실화율을 달성하게 된다. 이게 토지도 조금 쉬울 수 있는데 토지도 사실 어렵긴 한데 단독주택이 제일 어렵겠죠. 이거 현실화율이 그죠? 근데 밀어붙인답니다. 하겠답니다. 그죠? 전문가들은 공시가격과 시세 역전, 그죠? 이런 공시가격과 시세 역전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이겁니다. 부작용 우려를 했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공시가격을 보통 70% 이상을 못 올리는 거죠. 시세는 매일 바뀌지만 공시가격은 1년에 한 차례 공표되기 때문이다. 자칫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면 시세가 공시가격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진진세무회계법인 대표에서는 공시가격은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의 재산 점수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집값 상승이 멈추거나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세금은 늘어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까?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거, 그죠? 각 건강보험료 재산 점수 이런 거. 다주택자 보유세 2배 이상 커진다는 거예요.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2배 이상 커진다. 이 다주택자가 이게 문제죠, 그죠? 다주택자가 이제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진행되면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과세표준이 오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한국경제신문이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추정시액을 계산한 결과 서울 2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2배 이상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현동,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전용면적 84제곱미터와 대치동, 음마파와 같은 면적대를 소유한 2주택자, 2주택자는 합산 공시가격이 25억 7,800만원인데 올해 보유세는 3,073만원 내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화율 90%를 반영하면 내년 보유세는 8천만원, 8,768만원이 된답니다. 야, 이거 어떻게 견디죠, 이거, 그죠? 8,700만원. 거의 뭐, 연봉, 1억 연봉이나 마찬가지네요, 그죠? 정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이 진행되는 와중에 현실화율 인상까지 덮친 결과라는 것이죠.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와 음마의 올해 현실화율은 각각 68%, 80%대 수준이었다. 권대중 명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종부세율,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모두 오르기 때문에 현금이 많은 다주택자도 고가주택을 보유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진짜 웬만한 부자 아니면은 버티기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서 그죠? 정책을 해서 잡는 건 좀 안 좋은데 지금 워낙 많이 올랐어, 그죠? 참 이거를 반대할 수도 없고 애매합니다. 저도 그죠? 찬성할 수도 없고. 세금을 자꾸 올려가지고 국민을 억제하는 건 안 좋은 거란 말입니다. 시장 질서에 의해서 공급과 수요, 그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 가격을 조절해야 되는데 자꾸 세금으로 그죠? 이렇게 때려잡으려면은 결국은 사회가 모두 다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1주택자도 예외는 아니다. 시세가 3억 35억 안팎인 만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제곱미터 공시가격 25억원 소유자는 올해 보유세로 1326만원 냈는데 현재 70% 수준인 현실화율이 90%로 오르면 내년 보유세가 1942만원이 된다는 겁니다. 세부담 상한인 상한이 50%가 늘어난다는 거죠. 1주택자는 세부담 상한에 걸려 인상률이 50%를 넘어가진 않지만 2년 단위로 세금이 2배 넘게 증가한다는 셈입니다. 2년 단위로 그죠? 세금이 2배 넘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죠, 그죠? 이거. 결국 정부는 그죠? 세금을 거두는 목적이죠, 그죠? 세금을 늘린다는 목적이, 왜냐면,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면은 세금이 늘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세금을 늘려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 세금을 국가에서 만약에 집행을 한다면은, 저는 새는 세금이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정당하게 세금이 걷어들여 정당하게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이런 정책이 안 되고, 결국에는 국가에서 하는 정책은 결국 세금이 샌다는 거죠. 그죠. 정부에서 그죠. 이 정책을 하면은 이게 날아가는 돈이 빠지는 돈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 새는 세금이 공돈이 그죠. 공돈이 많아진다는 거죠. 국가에서 하는 거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올바르게 그죠. 국민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하면은 권력 집단이 그죠. 권력 집단이 부패하는 거죠. 권력 집단이 주위에 그죠. 권력 집단 주위에 지지층들이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됩니다. 이 소수가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소수가. 그래서 이런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정책을 쓰는 거는 결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유재산은 사유재산을 그죠. 모든 사유재산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그죠. 사유재산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거기에 따른 세금은 적절한 선에서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 징벌적 과세 아닙니까? 징벌적 과세 그죠? 징벌적 과세이기 때문에 아니지만은 이 정책이 아니지만은 지금 한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국가를 망치는 정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주택 경우는 그죠? 이게 공시가격 90%를 진짜 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주택을 공시가격 90%를 그죠? 골목 앞에 있는 아파트 주택, 중간에 있는 주택, 안쪽에 있는 주택, 길이 몇 메다 물었는지 이걸 다 따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주택은 경우의 수가 무한정이란 말입니다. 무한정. 아파트는 한 10가지 선에서 보통은 뭐 이래 정할 수 있겠지만은 주택 경우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낡은 그죠? 좀 낡은 주택 그죠? 새 주택 이런 것도 다 따져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 관리가 안 돼가지고 낡은 주택 그죠? 이렇게 방치해서 낡은 주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택을 가지고 이렇게 공시 가격을 90% 맞춘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이거 뭐 신이 아닌 이상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측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로 사회가 또 시끄럽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말은. 정말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죠? 결국에는 자기들 정권 그죠? 정권 유지를 위해서 모든 정책이 자기들이 집값을 잠대놓고 못 잡으니까 결국에는 세금으로 그죠? 이것을 다 하려고 하는데 정책위를 그죠? 국민을 억제하듯이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세금을 널리 갖고 하는 정책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온 국민이 이거는 반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나라가 이 시장 경제가 죽어버립니다. 시장 경기가 이래 되면 시장 경기가 죽어버려요. 시장 경기 계속해서 세금이 늘어나는데 누가 돈 쓸라 하겠습니까? 그죠? 돈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써져 갖고 이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건데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정책으로 국가에서 모든 집행을 하고 이런다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독재 정권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경제는 죽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은 모든 국민이 힘들어지는 세상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을 함부로 쓰는 정권을 앞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